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경희 회원님, 프라니 회원님, 문식이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 해외 축구 6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파리 생제르맹 대 원정팀 르아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 팀은 점유율을 높이고 2선에서의 침투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빌라와의 챔스 일정 이후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커져 현재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간수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흐비차와 덴벨레는 측면에서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강한 템포보다는 상황에 맞춰 점유율 중심의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라인은 마르키뉴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압박 회수와 라인 조절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정팀 르아브르 팀은 수비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빠른 전방 전개로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팀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아예우가 맡고 있으나 그의 포스트업 능력은 다소 부족하여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중원의 수마레와 카지미르는 수비 지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만 역습 상황에서 연결 속도나 정교함이 부족해 효율적인 공격 전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박스 근처에서 밀집 수비를 통해 강점을 보이지만 전술적 유연성과 빌드업 완성도에서 다소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에는 1선에서의 압박을 피하고 라인을 내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수세적인 운영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일정을 고려하여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효율적인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르아브르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를 밀집시키고 점유율 하락을 감수한 수세적인 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 경기의 템포 자체가 느리게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상당한 상황에서 체력 부담을 안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대량 득점보다는 점수 관리를 우선시하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는 확실시되지만 전체 득점은 2점에서 3점 내외로 예상되며 언더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AC 몬차 대 원정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AC 몬차 팀은 중앙을 밀집시키고 수적 우위를 이용한 실리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못하는 박스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나 득점보다는 연계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타는 좌측 측면에서 볼 운반 역할을 하지만 공격 전개 후 템포가 끊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크프로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잘 유지하나 공격 전개에서의 전진 성향이 부족해 속도감 있는 공격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수비는 3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측면 전환이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빠른 침투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최근 3연패 동안 경기당 평균 1.66실점을 기록하며 특히 후반에 수비 라인이 붕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나폴리팀은 양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빠른 침투와 중앙에서의 연계 능력이 잘 결합된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우위와 공중볼 장악 능력이 뛰어나며 네레스는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잘 선택합니다. 폴리타노는 좌측에서 커싱과 공간 침투를 자유롭게 시도하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빈틈을 찾아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미드필드는 3명의 선수 모두 빌드업을 잘 이끌어내며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고 공격 속도를 유지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더블 커버를 구축해 전개 차단과 박스 근처 방어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일관된 응집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AC 몬차는 수비의 밀도는 일정 수준 있지만 공격 전개가 다소 느리고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루카쿠, 네레스,
폴리타노를 중심으로 전방에서의 빠른 침투와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에 있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짜임새와 결정력, 체력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는 흐름을 주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전개를 통해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아스톤 빌라 대 원정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에스턴 빌라 팀은 레시포드를 중심으로 역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맥긴과 틸레만스는 중원에서의 조율과 이선 침투에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파리와의 챔스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두 선수는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를 동시에 요구받는 포지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수비진은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인해 라인 유지와 집중력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뉴캐슬 팀은 이삭, 반스, 머피로 이루어진 공격진의 빠른 기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박스 내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반스는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좌측을 장악하는 유형입니다. 머피는 이선과의 연계를 통해 빠르게 박스 진입을 유도하며 미드필드에서는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팀 간격을 잘 유지하고 전방 압박과 박스 근처에서의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하여 에스턴 빌라보다 더 나은 컨디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파리와의 챔스 경기를 마친 직후라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고 이는 상대의 측면 침투나 중거리 슈팅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주중 휴식 덕분에 더욱 활발한 전방 압박과 높은 활동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삭과 반스의 기동성이 뛰어난 오프 더블 움직임은 에스턴 빌라의 수비 간격을 넓히며 그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적인 측면과 경기 전개 속도에서 뉴캐슬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AS 로마 대 원정팀 엘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AS 로마 팀은 중원의 조율, 측면 돌파, 박스 장악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도브비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공격수로 포스트업과 세컨드볼 반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펠레그리니는 이선에서 플레이메이킹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살레마키어스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컷인,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에 다양한 옵션을 더해줍니다. 수비에서는 더블 볼란치와 포백 간의 간격을 잘 유지하며 전개 차단과 역습 대응 모두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엘라스 베로나 팀은 미드필드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그로 인해 수비적으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스케라는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지만 마무리가 불안정하고 사르는 높은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전방에서 자주 고립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비도비츠는 수비의 핵심 자원이지만 박스 내에서의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대의 침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주변의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는 도브비크의 결정력, 펠레그리니의 템포 조율, 살레마키어스의 좌측 전개 등 전방의 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자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엘라스 베로나는 수비 간격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중원에서 압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개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수적 열세가 발생하며 실점을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AS 로마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AS 로마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라스팔마스 대 원정팀 AT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라스팔마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반등이 늦었지만 직전 헤타페전 3대1 승리로 긍정적 흐름을 회복했다. 수적 우위 상황에서의 빠른 전환과 중거리 슈팅이 돋보였으며 파비오 실바 맥버니의 투톱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연계 능력을 보여줬다. 중원에서는 바이체티치 무뇨스의 조합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푸스테르는 교체 투입으로 침투 패스 전개를 살려주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비 조직력은 불안정하며 실러선의 부재와 함께 측면 풀백의 회복 속도 부족은 AT 마드리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수비 집중력 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반면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바야돌리드전에서 4대2로 승리하며 득점력을 회복했다. 알바레즈 소를로트의 조합은 공격 전환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리오스 코케의 중원 조합은 세컨드 볼 회수와 공격 전개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요렌테 갤러거의 유기적 전개도 더해져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고 있으며 후방에서는 히메네스 랭글레가 공중볼과 빌드업에 안정감을 준다. 데 파울리노의 결장은 로테이션 폭을 제한하나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전환 속도와 교체 활용의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수비 안정성과 빌드업 탈압박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AT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과 탈압박 이후의 빠른 템포 전환에 강점이 있으며 소를로트, 알바레즈 조합의 결정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스팔마스의 수비 집중력 저하와 골문 불안은 실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AT 마드리드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득점 가능성도 열려있는 경기다. AT 마드리드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홈팀 마르세유 대 원정팀 몽펠리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마르세유는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급격히 하락 중이다. 특히 직전 모나코전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방어 실패와 세컨볼 대처 미비가 뼈아팠다. 루이 케어러의 조합은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고 콘도그비아, 호이비에르의 중원 조합도 압박 회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우드의 개인 돌파가 유일한 위협일 뿐 전체적인 공격 조합이 원활하지 않다. 수비진의 연쇄 이탈까지 겹치며 전력 균형이 크게 흔들린다. 반면 원정팀 몽펠리에는 5연패에 더해 5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최악의 흐름을 지속 중이다. 최근 앙제전에서도 세트피스 실점과 공격 전개 실패가 겹치며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 페리 파야드의 중원 조합은 연결성의 한계를 드러냈고 은도로는 완전히 고립된 모습이다. 수비 라인 또한 줄부상으로 붕괴 상태에 가깝고 대체 자원들도 안정감이 떨어진다. 세트피스 방어 및 공중볼 경합 능력 모두 저하되며 실점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마르세유는 그래도 수비 조직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몽펠리에는 전방과 후방 모두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마르세유가 수비적으로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홈 2점과 상대 공백을 활용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단 다득점 양상은 어려우며 언더 접근이 유효하다. 마르세유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